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유종룡의 치중 진단입니다. 치과에서 어금니를 크라운으로 씌울 때 치아색으로 씌워야 될지 아니면 금으로 씌워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치아색 크라운과 금리, 즉 골드 크라운, 이것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크라운 보철이라는 것은 충치나 치아 균열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치아를 더욱 오래 쓰고자 치아의 이 머리 부분을 다듬어서 크라운으로 감싸 씌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치과에서는 가장 흔하게 치료하는 한 범주이기도 하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크라운 보철을 씌우는 경우 환자분들은 치아색 크라운으로 씌울 것인지 아니면 금으로 씌울 것인지 이 양자 사이에서 재료 선택에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앞니나 작은 어금니처럼 눈에 쉽게 보이는 부분은 고민을 길게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치아색으로 씌워줘야겠죠. 그러나 큰 어금니 대구치를 크라운 보철로 씌워야 되는 경우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골드 크라운 금리로 씌울 것인지 이런 치아색 크라운으로 씌울 것인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아색 세라믹 크라운의 대표격인 앞에서 보면 지르코니아, 골드, PFN 크라운 보철입니다. 사실 이게 다 장착된 모습인데요. 이 장착된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당연히 지르코니아, 이 치아색 크라운을 하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런 누런 금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 아버지 어머니 세대였던 수십 년 전에는, 십수년 전에는 금이란 것이 부의 상징인 시절도 있어서 사실 앞니 사이 공간도 금으로 때운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와는 정반대로 치아색 세라믹 크라운이 최근에는 훨씬 더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의 경우는 환자분의 나이나 성별, 교합력, 그리고 식습관 패턴 등을 체크해서 금으로 할 것인지 치아색으로 할 것인지 어떤 특정한 것을 톡 집어서 이렇게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금의 경우 단지 금이기 때문에 비싸고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금들은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집니다. 첫 번째, 강도나 경도, 마모도, 열 팽창 개수 이런 물리적인 성질이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금입니다. 그 때문에 음식을 씹을 때 그 느끼는 감촉 그리고 저장력에 대한 충격 흡수도, 마모도 이런 물리적인 성질에 있어서 다른 어떤 치과 재료보다도 비교 불가능한 월등한 우위의 장점을 지닌 것이 바로 금리가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금리로 보철을 할 때는 치아의 삭제량도 치아색으로 띄울 때보다는 훨씬 더 금으로 씌울 때가 작게 삭제하기 때문에 시린 느낌도 덜 받는 장점이 있어서 만약에 치아가 신경치료를 받지 않는 생활치아라면 치아색보다는 이런 금리가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치아 건강적인 측면에서 더 좋음으로 1순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치아가 짧고 마모가 많이 된 경우 그리고 교합력이 센 남성분들 그리고 찰지게 씹히는 이런 감촉에 예민하고 민감한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에게는 치아색보다는 금이 더 좋습니다.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유일한 단점을 빼놓고는 사실 다른 어떤 재료들에 비해서 현재까지는 이 금을 따라올 재료는 없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네, 치아색 크라운인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40대, 50대 이런 여성분들도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싫다고 예전에 씌웠던 금리를 이런 치아색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색 크라운을 이렇게 내면을 보면은 이렇게 금속이 깔려져 있는 크라운이 있고 이렇게 금속이 깔려지지 않는 크라운이 있는데 이렇게 금속이 깔려져 있는 걸 PFN 크라운이라고 하고 금속이 깔리지 않는 것을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네, 지르코니아를 구강내에 장착했습니다. 정말 감쪽 같죠? 예. 이 사진만 보면 정말 누구나 다 치아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치아색 크라운도 치아색과 유사하다는 정말 막강하고 최대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크라운 파절입니다.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이런 포세린이나 지르코니아 같은 치아색 크라운이 예전보다도 크게 향상돼서 크라운 파절을 크게 걱정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강도와 경도, 마모도, 열 팽창 개수 같은 이런 물리적인 성질은 여전히 금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대합치아 마모입니다. 자연 치아에 비해서 이런 치아색 크라운은 강도가 세도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치아와 맞물리는 대합치아가 자연 치아인 경우에는 그 대합치아가 많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갈이라든가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으면 이런 치아색 크라운을 하면 그 대합치아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치아색 크라운을 씌우기 위해서 하는 치아 삭제량이 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받지 않는 생활치아의 경우에는 신경치료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치아 길이가 원래 좀 짧은 경우에는 이런 치아색으로 하기 매우 곤란합니다. 또 씹는 감촉이 금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치아색 크라운을 씌워놨더니 씹을 때 사각사각하는 뭐 이렇게 갈리는 소리가 난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 치아끼리 맞물리는 그 교합할 때 맞닿는 미묘한 차이를 느끼는 분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치아색 크라운을 불편해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누런 그런 금리에 비교해서 치아색이라고 하는 정말 유일하고 최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만으로도 어금니 보철을 할 때 치아색으로 할 것인지 금으로 할 것인지 어떤 분도 환자분이나 치과 의사도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치아색 크라운이 파절이 많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은 포세린이 이렇게 떨궈져 나갑니다. 떨궈져 나서 파절이 돼서 안에 있는 메탈, 금속이 노출되고 있죠. 특이하게도 PFM 같은 경우는 이 그 메탈 위에다가 포세린 파우더를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만드는 방식을 쓰는데 얘네들은 파절이 돼도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이렇게 떨궈져 나가는 이런 치핀 형상으로 이렇게 파절이 됩니다. 조그만 조각으로 조금씩 파절되고 있죠. 여기도 조금씩 이렇게 떨궈져 나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르코니아도 역시 잘 파절이 되는데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조각조각 조금씩 떨궈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덩어리로 큰 덩어리로 파절이 될 수 있습니다. 지르코니아를 브릿지로 하는 경우 이렇게 브릿지의 커넥터 부위가 또 파절될 수도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또 파절됐죠. 지르코니아 크라운인데 이쪽 부분이 파절돼서 또 나갔죠. 물리는 치아, 위의 치아를 이런 치아색으로 했었을 때 거의 대합치아, 맞물리는 이런 아래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모가 많이 돼서 치아가 좀 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금이나 치아색 크라운 모두 다 각각 장점과 단점을 극명한 차이를 두고 가지고 있죠. 따라서 칼로 자르듯이 딱 뭐가 좋더라 아니면 뭐가 신기술이더라 이런 식의 권유보다는 사람마다 다 다른 구강 상태와 식이 습관 그리고 기호도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각 재료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설명드린 후 크라운 보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후에 최종적인 결정은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주치의 치과 의사의 의견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치과 의사 유성룡의 치중 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